저번 주부터 챗GPT에서 매일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개인적으로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가장 유의미한 업데이트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기능은 생성형 AI를 좀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기능은 아닌데요. 클로드에서 이미 유사한 프로젝트 기능을 올해 6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챗GPT의 프로젝트는 이 클로드 프로젝트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또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GPT-S와도 비슷하면서 또 다릅니다. 이렇게 유사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은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젝트나 GPT-S와는 어떻게 다르고 언제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생산성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이 챗GPT 프로젝트 기능은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슬랙과 같은 메시지 앱에서 하나의 채널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보통 슬랙 같은 업무 커뮤니케이션 앱에서 채널이라고 하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보딩이라는 채널이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 회사에 온보딩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논의를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채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챗GPT도 특정 주제를 가지고 AI 조수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프로젝트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을 해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색상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연필 모양 누르시면 이름 다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파일과 지침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파일은 AI 조수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항상 참고했으면 좋겠는 그런 배경 지식을 업로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리포트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의 지침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기존에도 아마 활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AI 조수인 이 챗GPT가 어떤 프로세스와 룰을 따라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슬랙에서 마치 채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손하게 답변해달라고 해서 지금 공손하게 이모티콘까지 써서 잘 답변을 해주죠. 그럼 이게 기존의 챗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챗은 마치 슬랙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1대1 대화에서도 우리가 파일을 첨부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어떤 긴 호흡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한계점은 항상 고려했으면 좋겠는 배경 지식과 지침이 있고 또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고려했으면 좋겠는 파일과 지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층위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컨텍스트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리셋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작업을 안 하고 보통 새 창을 띄워서 또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새 창을 띄워서 작업하면 또 뭔가 공통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지식을 다시 한번 또 파일을 첨부하거나 프롬프트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슬랙으로 치면 우리가 팀원 A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다른 업무를 팀원 B한테 주고 싶은데 그 팀원 B한테도 상위 레벨의 어떤 프로젝트 정보는 똑같이 공유를 해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을 DM으로 하게 되면 매번 다른 사람들이랑 작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또 실행해줘야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비효율이 이 챗GPT의 기본 챗에서도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레벨의 어떤 프로세스나 룰 그리고 배경 지식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개별적으로 이제 토픽별로 내가 AI 팀원들을 초청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클로드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로드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프로젝트 놀리지라고 해서 챗GPT 파일 추가처럼 여기서 컨텐츠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인스트럭션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세팅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기능은 챗GPT랑 클로드 모두 프로 버전 이상, 그러니까 유료 버전 사용자한테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챗GPT와 클로드 프로젝트의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프로젝트 간에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챗GPT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실 때 항상 챗GPT 4 버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4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도구 보기에 보시면 뭐 그림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캔버스 기능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웹서치를 하거나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 같은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오늘의 코스피 지수를 알려줘 하면 프로젝트 안에서 웹 검색을 바로 진행하고 바로 답변을 소스랑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생성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 이미지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파일 추가하셔서 데이터 분석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라고 하면 링크 생성도 해서 여기서 선택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클로드는 일단 웹 서칭이 불가능하고요. 이미지 생성도 안 되고 링크 생성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 기능 측면에서는 확실히 챗GPT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은 챗GPT는 프로 버전을 쓰시면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돌리는 챗GPT 4 모델은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도 항상 답변을 바로바로 계속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서 챗GPT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텍스트의 양이라던가 아웃풋 리밋이라고 해서 답변을 해줄 때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횟수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지시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반면에 클로드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을 쓰시더라도 채팅 횟수에 대해서 리밋이 더 빡빡한 편인데요. 프로 버전을 쓰면 물론 이제 무료 버전보다는 5배 이상 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공식 문서에서 안내해 주는 걸로 보면 매 5시간마다 45회 이상 메시지를 보내면 리밋이 걸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를 좀 많이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리밋에 도달했다는 알림을 생각보다 자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빠르게 작업을 하셔야 될 때는 챗GPT 프로젝트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 이건 좀 내피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학이나 과학같이 그런 이과적인 논리력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챗GPT가 좀 더 답변을 잘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의 어떤 벤치마크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 경험상은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클로드를 도대체 왜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클로드도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클로드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도 보시면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게 답변할 건지, 포멀하게 답변할 건지, 설명을 좀 잘 해주게 답변을 할 건지, 혹은 여기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해가지고 커스텀 스타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그 톤을 예시를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그 스타일과 비슷하게 답변을 또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챗GPT보다 좀 더 로봇 같지 않고 사람과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텍스트를 활용해야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클로드를 쓰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챗GPT의 캔버스랑 비슷한 클로드의 아티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팩트를 활용하시면 단순히 코딩을 작성해주는 게 아니라 코딩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비주얼적인 코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드실 때 페이지 작업한 거를 바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볼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코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로드가 컨텍스트 윈도우가 챗GPT보다 확실히 더 큰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클로드 소넷 3.5 같은 경우에 20만 토큰을 컨텍스트 윈도우로 사용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챗GPT 같은 경우는 4 모델이 아마 12만, 13만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정도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클로드가 단기 기억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놀리지에 파일을 추가했을 때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기억한 다음에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논문 하나를 다 때려 넣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요약본을 받거나 어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때 클로드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단기 기억력이 더 좋은 애니까 더 유용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복잡한 코드 베이스, 하나의 코드 파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일들,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웹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파일들을 다 업로드 해놓고 그 코드 베이스 기반으로 어떤 코딩 작업을 하고 싶을 때도 클로드가 좀 더
작업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챗GPT와 클로드 프로젝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시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챗GPT에서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기획을 할 때 마켓 리서치를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남성 전용 선크림을 제가 제품 기획을 하고 출시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성 타겟으로 선크림 관련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마켓 리서치를 해야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파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마켓 리서치를 하려면 웹 검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 프로젝트보다는 챗GPT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마켓 리서치를 하시는 게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선크림 마켓 리서치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챗GPT라는 AI 조수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프로세스랑 그 다음에 참고할 만한 배경 지식을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침은 제가 간단히 그냥 예시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먼저 롤을 부여를 하고요. 너는 마켓 리서치를 도와주는 조수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선크림을 제작을 고려해서 이제 마켓 리서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고려하면 좋겠다. 아웃풋은 한국어로 해달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지침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켓 리서치를 할 때는 회사의 내부적으로 경쟁사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객 설문을 돌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이렇게 경쟁사에 대한 가격이랑 뭐 유통 채널, 주요 타겟 이런 정보들과 또 커스터머 피드백을 받았던 설문조사 결과 같은 정보를 간단하게 CSV로 정리한 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침이랑 배경 지식 관련한 파일을 다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팅으로 AI 조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토픽별로 컨텍스트를 나눠서 일을 시켜주면 효율적으로 이 마켓 리서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켓 리서치에서도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채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웹 검색을 아마 하겠죠? 한국의 선크림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웹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장률이라던가 시장 규모 이런 거를 조사해서 다 알려주게 되고 여기 이제 소스 들어가서 팩트 체크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위로 넘어와서 이제 시장 트렌드 말고 경쟁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업무를 시킨 AI 팀원은 이 시장 트렌드 관련한 일만 시키게 냅두고 경쟁사 분석은 또 다른 팀원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첨부된 파일을 기반으로 경쟁사들의 주요 장점과 단점 분석하고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를 제안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새로운 챗을 열면 이 친구는 우리의 파일을 고려해가지고 경쟁사별 주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주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한 번의 프롬프트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경쟁사 분석을 좀 더 뾰족하게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꼭 이 파일이 아니고 웹 검색도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경쟁사도 좀 찾아봐 달라고 하면 웹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해주죠. 또 한 챗에서는 소비자의 피드백 관련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뭐 마켓 리서치 전문 직원 그리고 경쟁사 분석 전문으로 하는 직원 그리고 고객 피드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직원 이렇게 3명을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고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챗에서 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게 어차피 우리가 항상 동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상위 레벨에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챗에서는 각각 하나의 뾰족한 업무만 시키면 조금 더 챗GPT가 뾰족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를 고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 지금 제가 CSV 파일로 업로드를 했는데요. 사실 엑셀 파일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PDF 같은 걸로 업로드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거나 텍스트의 양이 너무 많으면 프로세스 속도도 더 느리고 또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컨텍스트 윈도우의 양을 넘어가게 되면 챗GPT는 업로드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체 텍스트를 다 고려하지 못하고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PDF 같은 거는 이 PDF to 텍스트 같은 PDF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주는 이런 무료 서비스들을 활용하셔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엑셀 파일 같은 것도 CSV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 해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파일만 변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텍스트의 내용을 줄여줘야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거 활용해서 긴 내용을 좀 요약하셔서 그 요약본만 프로젝트 파일에 넣고 활용하시면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모든 프로젝트 관련한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이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설정 탭에 가시면 개인 맞춤 설정에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유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해놓고 그거를 항상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쨌든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가 프로젝트마다 개별적인 컨텍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 공용으로 어떤 메모리를 활용하게 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메모리 탭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용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렇게 웹 검색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떤 긴 다큐멘트가 있어서 그 다큐멘트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될 때 혹은 코딩 작업 같은 걸 하실 때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유용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분기 보고서를 넣어주고 재무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스트럭션에 그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재무 분석을 너가 하고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를 알려달라 라는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고려하면 좋은 요소들 이런 것들 넣고 한국어로 답변을 해달라 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분기 보고서 파일을 이거 우리가 직접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파일을 물론 텍스트 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PDF체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하면 26%의 캐패시티를 썼네요. 26%가 지금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다 고려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최근 2년간의 재무 분석을 해달라 그리고 성장 추세를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클라우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짧다 싶으면 좀 더 길게 요청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파일이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걸 추가를 해야 되면 이게 리밋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업로드를 할 수 없다고 나오죠. 맥시멈이 넘어서 업로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먼저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필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서 그 요약된 버전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용량의 파일들의 핵심 정보들을 여전히 활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그냥 제가 텍스트 파일을 넣기 좋게 요약을 해달라 라고 인스트럭션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집어넣고 요약을 요청을 해주시고요. 요청된 거를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받아가지고 저장하시면 훨씬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널리지 베이스로 추가를 해주시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이제 핵심 정보들은 고려를 한 상황에서 업무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활용할 때 챗GPT랑 클라우드를 하이브드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가 사실 컨텍스트 윈도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한 번에 이해를 하고 요약을 더 잘해준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본을 받으면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챗GPT에 와서 프로젝트 파일로 올리고 이 챗GPT에서 추가적인 리서치 작업이나 문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긴 글을 요약해주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고 또 챗GPT의 웹 검색 같은 부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사실 제 채널은 전문 개발자분들이 보는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코딩을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코딩 작업을 할 때 개발자들이 챗GPT보다 오히려 더 선호하는 툴이기 때문에 왜 개발자들이 이 클라우드를 더 선호하는지 간단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웹사이트 빌더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세 가지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어요. 지금 시민개발자 구시 관련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 건데요.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에서 고려해야 되는 어떤 메시지나 키 컬러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데이터라고 해서 간단하게 영상 링크랑 타이틀 이런 예시들을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인덱스 파일에 홈페이지 관련한 정말 간단한 구조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웹페이지 제작을 클라우드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젝트 인스트럭션에 개인 브랜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 도와주는 웹개발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제작을 해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유튜브, 블로그 게시물, 그리고 컨택 폼 이런 거를 작성하고 또 이제 구조 같은 거를 시각화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티팩트에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구조를 먼저 만들어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섹션들을 구성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단한 한 줄의 메시지만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컴포넌트를 한 번에 벌써 만들어주죠. 제가 키 컬러로 이 색깔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도 반영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바로 그래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랑 프리뷰를 번갈아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는 생성을 해주지만 이 코드가 실제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는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다 실행해보면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프리뷰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훨씬 편하죠. 이거 보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다른 버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도 이제 프롬프트 작성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리뷰가 가능하다 보니까 코딩 작업을 할 때 확실히 클라우드가 더 편한 측면이 있고요. 또 코드 자체도 개발자들의 평에 따르면 클라우드가 좀 더 한 번에 깔끔한 코드를 작성을 해준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업을 내가 AI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언제 챗GPT나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챗GPT에는 사실 프로젝트 말고 GPTS라는 것도 있죠. 이 GPTS는 슬랙으로 치면은 슬랙에도 이렇게 앱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GPTS가 챗GPT의 슬랙 앱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업무를 오르거나이즈 하기 좋은 이 프로젝트 기능과는 다르게 특화된 특정 업무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싶으실 때 이 GPTS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프로 버전에서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구성에 들어가면 여기도 동일하게 지침에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식에 파일 업로드 하시면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파일 추가하는 것처럼 특정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PT-4의 기능들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GPTS는 프로젝트에 있는 기능에 더해서 새 작업 만들기라고 해서 작업 추가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서비스들의 API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GPT에서 네이버로 뭔가를 검색하고 싶다라던가 뭐 다른 서비스 뭐 메이크랑 어떤 걸 연결하고 싶다라던가 할 때 이런 API 키를 활용하고 여기다가 스키마를 넣어가지고 부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GPTS를 프로젝트 안에서 같이 넣어놓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런칭 기준으로는 이 GPTS를 프로젝트에 넣어서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주제 관련해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GPTS로 생성을 하신 거는 별도로 쓰셔야 된다는 조금의 그 불편함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GPTS가 아닌 다른 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션 버튼 누르시면 프로젝트 추가로 해서 내 기존 프로젝트에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이제 이 챗에서 답변을 할 때 이 지침과 프로젝트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침이나 프로젝트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채팅들도 답변을 해준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의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AI 조수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챗GPT 프로젝트, 클라우드 프로젝트, 그리고 GPTS의 차이점까지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챗GPT 프로젝트는 범용적인 장기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고 클라우드는 퀄리티 높은 텍스트 제작이나 코딩 작업을 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GPTS는 특화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실행하셔야 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슬랙 같은 업무 메시지 앱에서도 사실 슬랙 채널이 업무 생산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도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업무 생산성 극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프로젝트 기능을 업무 워크플로우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